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그럼요. 네. 자, 이 노래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은 네. 이번엔 좀 같이 불러봐요. 네.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자, 문제 들어갑니다. 네. 자, 이 노래는 과연 가요일까요? 동요일까요? 들었는데? 동요. 네. 아, 너무 빨리 생각 없이 대답했나? 동요요? 땡! 가요입니다. 맞아요. 네. 가요이면서 지난 시간에 했는데 맞아요. 또 예. 이 노래 부르다 보니까 심취해서 순간 또 까먹었어요, 제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요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가요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오늘 나오실 분이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이 노래를 만드신 분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70년대 포크록의 중심, 그리고 남성 듀엣 4월과 5월의 멤버이시자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 이사장이신 백순진 회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또 인사드리는데요. 네, 백순진이고요.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네, 또 한국문화협회 회장으로 있고요. 또 시사연이라는 모임의 고문으로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문화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백순진 회장님 이름을 좀 검색을 해보면 가수, 뭐 작곡가 겸 또 이렇게 기업가라고 나와요. 네. 근데 지난 시간에도 회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네. 이제는 노래하는 것보다는 네.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네. 얘기를 들었고요. 네. 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직함이 정말 많으세요. 맞아요. 원래 약간 감투 욕심이 있으십니까? 아니, 전혀 없습니다. 그건 아니시고요. 네. 좋아요. 남들이 시켜서 남들이 어쩔 수 없이 네. 추대를 해가지고 네. 했다. 그겁니까? 네, 네,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게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네. 감투 싫어요. 네. 자, 그런데 노래를 뭐 이렇게 물론 가끔 이제 누가 원하면 해 주시겠지만 네. 가수보다는 이제 사업의 길로 이제 접어드셨는데 네. 뭐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뭐 사업적으로는 이제 항공회사 관계를 원래 이제 저희 집안에서 하던 거기 거를. 때문에 네네. 저희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쵸. 저희 동생들하고 하고 있고요. 네. 동생들이 뭐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많이 이제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고맙고요. 사실 이 음악이라는 이 문화가 우리나라가 이제 자원도 없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한류해서 여러 가지 정말 성공적으로 많이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음악 산업에 소위 음악을 하는 분들의 어떤 그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주력한다고 보면 되겠죠. 제가 이제 현업으로 가수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은 뭐 후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도 볼 수도 있겠고, 제가 나름대로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른 분들한테 들은 바로는 네. 회장님께서 가수 활동을 직접은 안 하지만 네. 후배들이 놀 수 있는 판을 많이 깔아주신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팬데믹 그런 현상으로다가 그 가수분들 맞아요. 네, 그런 네. 쪽이 굉장히 이제 뭐 일터를 너무 잃었잖아요. 힘들었죠. 네. 힘들었어요. 네. 그냥 뭐 행사면 뭐 이런 게 다 취소되고 그러니까. 아예 뭐 전무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무대라든가 그런 뭐 축제라든가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쪽도 많이 좀 일터를 꾸민다고 그럴까. 맞아요. 그런 거 뭐 미력 하나만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10월 7일 날 네. 또 직장인 밴드 경연 대회를 해요. 전국의 직장인 밴드 경연 대회를 해서 그런 것도 어떻게 그 일종의 그런 거에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음악계를 또 잠깐 떠나셨잖아요. 떠나셨다가 이제 뭐 패밀리 비즈니스 하는 이 비즈니스 하시다가 어쨌든 간에 결국 음악계로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 이런 걸로 해서 음악계로 다시 또 이렇게 복귀를 하셨는데 어떤 또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았나 또 궁금하거든요. 그리우셨던 게 아닐까요?
그립기도 하죠. 네. 예. 무대라는 게 좀 중독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관중들한테 환호받고 그럴 때 그런 게 일종의 그런 걸 못 잊는다고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었는데 저는 뭐 사업을 하다가 미국에 한 10여 년 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야 당연히 뭐 그런 활동을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왔는데 우연찮게도 그렇게 가수협회 부회장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감투 욕심은 아니, 없는데 막 손사래를 치더라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서 언제 한국에 돌아오나 그것만 기다렸다가. 이제 기다렸다가 오자마자 냉큼 바로 딱 그 부회장을 후배들이 시키셨네요. 전화해가지고 회장님 여기 자리 하나 마련해 놨으니까 빨리 오세요. 언제 오시는 겁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되고 제가 좀 약간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 있어요. 네, 뭐 이름이 그래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건 안 돼, 이건 고쳐야 돼, 개혁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함께하는 음악 전략인 협회도 이제 그런 연류로 만들게 되고.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저작권 협회 네. 뭐 이런 관련된 단체들이 몇 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그쵸? 이제 신탁 단체라고 해서 네. 그건 저작자들이 일일이 다 저작료를 받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협회에 신탁을 하면은 그 단체가 뭐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래방에서부터 뭐 맞아요. 네네. 미움단란 주점에서 무대 공연에서 이런 걸 다 받아서 예. 저작권료를 주는 거죠. 예. 일정 수수료를 떼고 예. 그 단체는 딱 우리나라에 2개예요. 2개예요. 네. 그러면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는 이건 네, 어떤 그게 이제 일이에요? 후발주자.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로.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가 있고 예. 거기는 추가열 회장이시고 네. 지금 네네. 저는 이제 이쪽에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 하는 일은 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 근데 이 똑같은 일을 아마 또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 다른 걸 또 만들었을까? 네, 뭐 지금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잘 되고 있지만은 한때는 그 회원들도 굉장히 원성이 많았고 많이 부패된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거를 보고 이건 협회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그 시대 정부가 이건 이제 독점적 폐해가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저작자면은 선택의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곡을 내가 맡기는데, 네네네. 네, 그건 마치 무슨 얘기냐면 동네에 은행이 하나밖에 없어요. 막 불친절한데 그 은행밖에 못 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작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곡을 썼는데 내 곡을 내가 맡기고 싶은데 맡기고 믿을 만한 데다 맡겨야지 이런 게 되는 거죠. 독점적 폐해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를 더 공모를 한 거예요. 네. 거기 신청을 해서 어렵게 됐죠. 네. 이거 만들어진 지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정도요? 네. 저도 사실 이제 그 음원을 내지 않았습니까? 저도 네. 댄스 음악을 세 곡을 냈는데 어저께 30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살 길이 암담합니다. 네. 그래도 30원 이게 들어가죠. 사후 70년이거든요. 저작권. 예. 맞아요. 그러니까 기다려보세요. 좋은 소식이 오지만. 사후요? 네. 사후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증손자까지. 예. 아니 결혼도 해야죠. 장가도 못 갔는데 지금 네. 제가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되게 그 예술하시고 네. 이렇게 문화활동 예술하신 이 창작자 이런 네. 분들한테는 되게 반가운 일이네요. 왜냐하면 그럼요. 뭐 두 개가 되고 이러면 네. 이제 서로 이 권익을 위해서 서비스부터 그렇죠. 노력을 또 하게 네, 되니까. 더 열심히 하실 테니까. 뭐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더 흥미를 가지셔야 되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때는 제일 많이 저작권료가 나온 게 해피 버스데이 투 유였거든요.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제가 기억하기로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 예. 연 한 380억을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사회에 환원했어요. 연 380억이요? 네. 와. 네.
그 저작권료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들어오니까 맞아.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아, 근데 회장님 죄송한데요. 혹시 그 꽁꽁꽁은 얼마나 많이 꽁꽁꽁 받지만은 네. 그건 뭐 어림잡아서. 왜 이렇게 좀 그런가요? 왜 이렇게 궁금해하세요? 맨드세요 예? 똑같이. 아, 왜냐면 제가 어제 30원 들어와가지고 예, 궁금해가지고. 아니 본인 밝혔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뭐 꽁꽁꽁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좀. 그런데 제가 많이 하고 다니는 얘기인데 예. 예, 저작권료는 작사하고 작곡이 똑같아요. 맞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300억을 받는다 그러면 150억씩 받아요. 예, 물론 편곡 지분이 또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네. 그래서 여자 직업 중에 제일 좋은 직업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네. 작사가다. 작사가. 네. 아. 거기서 사자를 살짝 빼가지고 작가는 어때요? 작가 살을 살짝 못 따라갑니다. 다르죠. 오. 완전 다르죠. 뭐 그거 차별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팩트로. 그냥 하는 말씀이고. 예, 예. 근데 작사가는 특히 좋은 거가 시나 또는 뭐 작사나 뭐 어떤 건 시고 어떤 건 작사야 하기 곤란하죠. 네, 맞아요. 뭐 예. 노래 가사도 정말 시적이고 좋은 거 많듯이. 그렇죠. 그런데 이 시는 연세가 많이 든 할머니도 얼마든지 가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맞아요. 늦지 않았으니까. 그쵸. 왜냐하면 네. 그 시절에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또, 네. 이 가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누구나 이제 써볼 수는 있는데 참 좋은 노랫말이 나오는 건 그건 다른 쉽지 않은 것 얘기죠.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쉽지 않죠. 쓰는 거하고 정말 네. 대중에게 또 사랑을 받고 이거 픽 당하는 건 또 완전 다른 얘기니까. 저도 이제 한번 써봤거든요. 저도 이제 음원을 내다 보니까 일기 그렇죠. 쓰듯이. 그랬더니 이제 전문가분이 보던 이제 옹알이 수준이라고. 예, 그래서 그때 좌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나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작사를 하려면. 네. 회장님께서는 그 음악 관련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함께하는 음악 네. 저작인 협회 말고 또 다른 음악에 관련된 일도 하시고 계신가요? 뭐 제가 이렇게 싱어송라이터 협회도 만들었고요.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어떤 뭐 삐뚤어 나가는 걸 바로잡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네. 최근에는 시사연이라고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를 이제 구성해서 그래서 이제 줄여서 시사연 그렇게 되죠. 음악을 사랑하시는데 갑자기 또 시도 시가 음악이랑 또 연관이 있잖아요. 관련이 있긴 하지만 또 근데 저는 이제 작곡, 작사 중에 어떤 게 어려우냐 하면 전 작사가 어려워요. 보통 작곡이 어렵다고 작곡이 어렵다고 할 것 들었는데. 같은데. 그런데 어렵죠. 글쎄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지만은 네, 그래서 작사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작사는 직접 와닿잖아요. 네네네. 네, 멜로디가 자기 감성에 따라 나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런 부분을 더 훨씬 작사는 분명하게 나타내잖아요. 그 작사 부분이 우리나라의 곡들, 음악들 그런 거를 굉장히 더 아름답게 만들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이 그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랑하시는 나태주 시인 네. 그분의 이제 가사를 가지고 제가 노래를 들길을 따라서라는 그 시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예쁩니까? 네, 노래를 만들고 그걸 강효성 그 뮤지컬 배우가 노래를 부르고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게 그 시사연 회원들께 그걸 들려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문화 콘텐츠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서 전국에 많이 그런 공연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시인이 이제 저 강연도 해주시고 나태주 시인이 이제 강연도 해주셨거든요. 와. 네, 그러시고 이건 뭐 일석매조인가요? 뭐 그러게요. 시인이 오셔서 네. 시 네. 낭송도 하시고. 네, 모임에 예,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들어갔어요. 오, 네. 진짜 아무나 갈 수 있나 보네요. 예, 여보세요? 네, 저도 가야 되겠어요.
네, 뭐 저도 갔으니까.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모임이기 때문에 시를 가지고 낭송 그리고 시를 물론 당연히 시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시를 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시화도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자기 그림 작품에다가 시를 넣어서 멋있다. 그런 부분, 시, 사진 그런 게 모두 포함된 얼마 전에 제가 집 정리를 하다가 고등학교 때 쓴 시를 발견했는데 드릴게요. 노래 좀 붙여주세요. 네, 저 보세요. 네. 네, 고등학교 때요?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요? 예. 시를 썼어요? 네네네. 시 문예반 활동을 좀 했습니다. 네. 저 일기랑 착각하는 거 아유, 아니죠? 왜 이러세요? 네, 뭐 어제 엄마한테 혼났어. 아유, 아니에요. 그런 건 안 돼요. 엄마 얘기 1도 안 들어가요. 네, 그런 건 안 돼요. 아유, 혼났다는 얘기 1도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보시 이제 회장님께서 되게 그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문화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이 감성에 대한 이 깊이가 너무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돌발 질문. 네, 이 질문은 꼭 자, 드리고 돌발 싶네요. 질문 들어갑니다. 네네. 저희가 그 프로그램 이름이 문화야 놀자 이러거든요. 네. 근데 저희 문화 좋아요. 박건 씨는 문화야 놀자에 놀자만 또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좀 그런 것 여기는.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 우리 회장님께 생각하시는 네. 문화는 대체 어떤 와. 의미가 있을지 어려운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떨었었어요. 네, 문화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가 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과연 몇 사람이 그걸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 그러는데 그런데 뭐 어느 분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문화가 강한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문화 강국. 네, 문화 강국이 돼야 된다. 네. 네, 뭐 무기류 강국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근데 문화는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쉽게 표현을 한다면 빵으로 비교한다면 그냥 식빵이 문화가 아니고 네. 식빵에다가 네. 잼을 발라 먹는 것이 문화다. 네. 저는 그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왜냐면 그냥 빵을 먹는 거는 그냥 먹는 거죠. 네네네. 네, 집도 그냥 사는 거면 그냥 지붕만 있으면 살겠죠. 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문화의 요소,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사람이 더 맛있게 먹고 더 편하게 즐기고 네네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문화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의 문화라는 거는 좀 더 세상 사람들이 편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행복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도시의 색감이라든가 뭐 건물의 모양이라든가 네, 음악은 뭐 당연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하고 반드시 네. 24시간 놀자. 24시간 놀아야 된다. 네. 식빵에다가 감이 잼을 식빵에다가. 바르세요. 저는 땅콩 바를래요. 뭐 얘기 들으면서 지금 메뉴를 네. 잼만 왜 발라? 땅콩 버터도 발라야지. 땅콩, 아니, 그러니까 잼의 종류가 있는데 저는 땅콩이 좋다. 네네. 바로 문화를 흡수하잖아요. 이게 문화예요. 아시겠죠? 네네. 예. 훌륭하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이미 이제 한국의 이제 음악, 네.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K컬처, K팝 이래서 해외에서도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랑과 관심이 유지되는가, 얼만큼 또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런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 가려면 우리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런 질문의 말씀은 이제 제가 다분히 주관적인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저 혼자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 주기를 그리거든요. 유행이 돌아오고 끝나고 다른 유행이 오고 그러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그 세계의 어떤 세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음악 산업을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연구하고 파헤쳐서 그거에 이제 앞서가는 그런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BTS 뭐 너무 훌륭하고, 예, 블랙핑크 너무 좋죠. 그런데 사람의 몸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 율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이제 봐도 그게 그거 같다예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가 좀 끝나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얘기하던 무슨 그룹 사운드라든가, 그러니까 저희 70년대에 그렇게 유명했던 뭐 핑크 플로이드, 뭐 예스라든가 뭐 이런 그룹, 뭐 그런 똑같은 그룹이 다시 재현된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AI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연관된 그런 부분에 뭔가 그런 형태의 그룹, 그런 데서 나오는 노래, 예, 그런 부분으로 세계를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새로운 해요. 도전, 시도, 또 다른 아이디어가 형태로. 결합된. 네. 그러니까 이제 연주를 하잖아요. 연주를 할 때 요새는 이렇게 이펙트니 뭐 이런 기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맞아요. 뭐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PC 놓고 막 하는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게 발전돼서 이제 로봇이 막 움직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로봇은 훨씬 더 다양한 몸짓 그런 걸 할 수도 있겠고, 이미 이제 일부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에 빨리 무슨 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이제 음악이라는 게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패션도 네. 복고풍이 다시 유행이 오는 것처럼 네. 음악도 예전에 했던 음악들이 네. 다시 이렇게 또 돌고 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우리 회장님 시절에 그 포크송 기타는 네. 통기타 시절이 있었는데 네. 요즘 또 이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네. 굉장히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이 기타를 치면서 또 노래를 썩 잘 부르더라고요. 아우, 잘 부르죠. 네, 그런 걸 보면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또 궁금해요. 네. 근데 문화는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박권 씨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또 일부분이 돼야 되겠지만 전 그게 이렇게 주류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어차피 주류가 되는 부분들은 음악을 가장 많이 듣던 세대가 있든 그 음악을 가장 많이 듣던 내 나이 때 그런 때가 있는 것처럼 그게 주류를 이루는 거거든요. 예. 일종의 그게 수요 아니겠습니까? 그게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주류를 이루는 건 딸리 있어야 된다. 지금 LP판이 막 복고조가 된다고 그래서 그게 주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나눠지는 것도 좋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주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복고풍이. 그런 네. 생각을 가져요. 아니 왜냐면 이게 흐름이나 이 양상 이런 네. 부분들은 있을 수 있으나 주류로 들어가기에는 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네, 네. 저는 참 그 요즘 그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70년대, 80년대 했던 예전 가수분들의 그런 감성하고는 되게 달라요. 그거는 어떻게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7, 80년대 우리 백순지 회장님처럼 음악을 하셨던 분들은 그때 어떤 감성의 이슬을 마셨는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 그때만의 어떤 색깔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때가 좀 그립고 그럴까요? 그때 노래는 다분히 좀 한이 많이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람도 뭐 어떻게 비교해 보면 학습 효과에 따라서 뭔가 아웃풋이 나오는 것처럼 네. AI도 결국은 많은 학습을 통해서 결과물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그때 학습이라는 건 많이 억눌렸다고요.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통행 금지가 있었다는 게 그냥 12시면 막혀. 그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네. 네. 사실 자유를 네. 딱 뺏어가는 부분이니까 네. 통제를 하려고 하고. 네. 11시 반쯤이면 그냥 어떻게든 일어나서 뛰어서 집으로 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때 당시도
팬들이 집으로 와서 진을 치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12시면 가야 되니까 막 제가 걱정이 돼서 택시비 줘서 보내고 막 이럴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학습이 돼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송창식 씨의 고래사냥 그러면 자 떠나자 뭐 막 이러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의 노래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소위 말하는 떼창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같이 부르기. 네. 근데 같이 부르기, 따라 부르기가 너무 좋은 노래들이에요. 물론 지금 노래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노래들이 쉽죠. 쉽고 쉬워요. 네. 네. 그리고 따라하기 좋고 그리고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좀 그 금지곡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노래들을 보면은 저는 뭐 그때 제대로 노래를 들은 세대는 아니지만 건전가요 느낌이 많아요. 그렇죠. 그냥 일부러 다 그런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사들도 너무 맞죠? 뭐 그냥 뭐 앞으로 나가자, 뭐 열심히 잘 살아보세,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고인이 되신 김정호 씨가 이제 4월 가오를 잠깐 하셨었는데 그때 하얀 나비 같은 거. 하얀 나비. 네. 네. 그 너무나 아까운 곡이거든요. 네. 물론 하얀 나비 뭐 다 아시죠 노래. 근데 네. 그 이상의 그 어떤 특별히 재조명해야 되는 노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만이 갖는 그 어떤 한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데가 많이 그 노래에 묻어나 있고 가사도 많이 우러나 있고 그런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이제 후배들, 노래하는 후배들이나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다는 거하고 음유시인이란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 쓰죠. 노래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그런 가수가 좀 우리나라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밥 딜런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이 그 노벨상을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요 부분하고 네. 이제 그 전에 말씀하셨던 이 AI 네. 작곡가, 네. 뭐 작사가, 음악을 만드는 요런 영역, 뭐 IT랑 결합한 네. AI 영역하고 하는 요 영역하고는 또 약간 또 상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또 어떤 분들은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게 음악 그 예술인들한테 미치는 영향, 그쵸. 그리고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 네. 이런 부분들이 약간 또 부정적인 게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아직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또 준비 안 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다양화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우려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분히 이 음악이 기계화된다는 걸 너무 그렇게 확장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한 아날로그적인 거, 디지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아날로그를 많이 지키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디지털 음악은 요새 젊은이들이 말하는 얘기를 보면 소위 찍는다고 얘기해요 음악을. 네네. 예, 키보드로. 네. 미디로. 미디, 뭐 신티사이저 예, 예. 이러잖아요. 엄청 발달해가지고. 뭐 빵 돌리면 이게 진짜 트럼펫인지 모르거든요. 예. 근데 저희 때는 종소리 하나를 효과를 하려고 해도 갖고 와야죠, 그 당시 실제로. 유명하셨던 김벌레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네, 알아요. 아마 이제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 네. 많이 네. 예. 그분이 있었지. 네. 그분은 막 시냇물 흐르는 데 가서 밤새 녹음하고 이러는 분이에요. 진짜 그분이 음원 여기 기여한 바가 너무 크세요, 진짜.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게 그때는 그러면 테이프에다 녹음한 거를 땡 하고 해가지고 편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땡 치면 되거든요. 네, 종소리, 뭐 유리창 깨지는 소리 뭐 얼마든지 이걸로 내니까. 네. 근데 그게 우리 몸은 거부하는 거예요. 몸속에서는. 그런 말씀 들으셨어요? 혹시 골프를 하기 전에 근육을 풀지 말라고. 네. 저도 물론 골프를 좋아하지만은 그렇게 근육 자체가 외우고 있다는 얘기죠. 네, 뭐 제가 골프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들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그거 근육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안마 같은 걸 받으면은 그러면은 다음날 골프가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너무 몸이 신기하게도 이거는 바이올린이라고 나오는 소리인데 이건 아니야, 가짜야. 이 스트레스를 받는 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말씀드린 크게 나눠서 이제 AI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너무나 많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문화야 놀자가 그건 문화의 한 장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문화야 놀자의 팬들이 좀 막아내야 되지 않느냐. 박건 씨 힘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즘 또 그 트로트가 네. 아주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대세가 됐잖아요. 네. 뭐 완전 뭐 젊은 층도 트로트를 완전 팬층이 많은 맞아요. 정도로 젊은 네. 가수 많이 나와. 옛날 트로트하고 다르잖아요, 또. 네. 그래서 트로트가 완전하게 방송을 보면 네. 완전 다 장악하고 뒤덮고 있는데,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수들도 되게 많이 바꾸더라고요. 네. 발라드에서 트로트 가수로 바꾸시는 분들 되게 뭐 많잖아요. 소리꾼 하다 가시는 분도 있고, 예. 뭐 성악 전공인데 갑자기 트로트. 맞아요. 아이돌 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맞아요. 이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예. 그거야말로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트롯은 제 개인적으로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예. 트로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K 트로트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K의 트로트. 네, 예. 코리안 스타일 네. 트롯이다. 왜냐면 트롯은 일본에도 장르가 있기 때문에 트롯은 우리 장르야. 그렇게 되는 건 곤란하고 제가 이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트롯이 아니고 우리 민요인데 우리 민요 가락인데 트롯이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막 화가 막 나요. 네, 그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요즘 뭐 트로트로 너무 유명한 가수도 또 보면 발라드도 많이 잘 부르고 그래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트롯은 트롯대로 요게 나가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금쯤이면 빨리 우리만의 장르가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음악을 위해서 네. 이제 앞을 네.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만의 우리 네. 색깔을 네. 입힌 이런 음악 장르가 하나 네. 만들어지는데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외국에서 음악가들이 오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이제 K-팝이다 뭐 이런 게 많이 성행하니까 외국 작가들도 많이 와봐요. 그래서 이제 얘들 음악의 소위 메카 같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홍대 그런 데를 가면은 우리가 하는 팝하고 똑같네. 그런 거 하고 있네. 그게 대부분이란 말이죠. 우리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뭔가 다르네? 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요새 그 훌륭한 뭐 서도 밴드, 뭐 네네네. 싱싱 밴드 또 뭐 있죠? 또 우리 저 이날치. 네, 훌륭한 네. 그런 후배들 그런 노래를 아랑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후배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왜 그걸 왜 인터내셔널 뭐 월드 뮤직이냐 뭐 이 퓨전이냐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아랑. 네. 근데 너무 말씀하신 좋은데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한테도 음악하는 네. 친구들한테도 그런 미션을 하나 줘서 네. 진짜 그런 오디션을 하나 하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우리 음악을 네네.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네. 모방송에서 그런 류의 컨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저 풍류대장이라고. 그때 그걸 네. 오히려 그냥 아랑뮤직으로 맞아요. 이제 서로 컨테스트를 하자 이랬으면은 자리매김이 확실히 될 수 있고. 그래서 뭐 1회, 2회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또 배틀도 열어주고. 예. 우리 음악 아랑, 좋은 우리 거죠. 음악 아랑 대축제 뭐 이래. 네, 뭐 그런 네. 형태로 해가지고. 네. 근데 네. 풍류대장이라고 이제 국악인들을 새롭게 시도하는 국악인들 그런 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풍류대장이라고. 네. 그거를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아랑 풍류를 했으면 어땠을까? 네. 이번 지금 문화의 놀자를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네. 관심이 있으시면 네. 좀 덧뿌리면은 그 아랑뮤직이라는 그런 장르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슈퍼에 가면은 이렇게 그 별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뭐 아이스크림 파는데, 뭐 네. 고기 파는데 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음악을 찾을 때도 장르별이 있어야 빨리 찾거든요. 저 음악도 뭐 팝부터 시작해서 네. 상성 뭐 쫙 있는데 거기 아랑
네, 지금 이제 CD를 뮤직이라고 듣는 게 그렇게 되어 아니고 있으면. 거의 이제 스트리밍 뭐 다운로드 하니까 그럼 거기서 아랑 그럼 쫙 찾아지면은 네. 이게 뭐 판매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어. 예, 그래서 많이 좀 기대를 많이 겁니다, 박건 씨. 네, 제가 여기저기 열심히 많이 좀, 예, 흘리고 다니겠습니다. 많이 예. 흘리고 다니면 안 되고요. 계속 아니요, 얘기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네. 이런 일 자체가 뿌리고 네. 제가 또 사실 이제 국악방송에서 또 하시고 네. 계시니 또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죠, 국악방송 네, 열심히 네. 이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국악만 계속하면 참 심심하잖아요. 네, 맞아, 네, 네. 맞아요. 네. 회장님께서는 이게 4월과 5월 음악을 집안에 그런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타를 여러 그렇게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고 내보내고 뭐 기타를 버리면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음악에 대한 열정 아니고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제 그 밴드 생활을 2인조 듀엣 네. 생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네. 돌아봤을 때 그 어떤 음악인 네. 어떤 밴드였다 나는 어떤 음악인이었다라고 어. 하는 소회가 있을까요? 반항적인 부분, 어떤 사회 고발, 뭐 감히 그런 정의감? 생각을, 그런 걸 많이 해서 이제 곡 중에 이렇게 뒤에 깔려 있는 곡 보면은 그런 가사들이라든가 곡들이 많았어요. 네. 네, 그런데 4월과 5월 듀엣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그 그룹을 하고 싶었어요. 뭐 4인조, 5인조. 그래야 이제 음악을 표현이 훨씬 많았고 그래서 뭐 아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이수만, 뭐 민병진 이런 몇 분들하고 이제 치과 의사 하시는 분하고 몇 분이서 하신 그 자켓 본 적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들깨들이에요. 네, 맞아요. 이름이 아, 들깨들이었어요. 네, 맞아요. 와일드덕 이런 네. 아이고, 네. 벌써 뭔가 그게 이제 느낌이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한번 메시지를 이제 날리고 싶은 거죠. 예. 뭐 특히 그때 뭐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한 아주 굉장한 반감, 예, 뭐 이런 부분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네. 혼돈의 그런 시기였죠. 시기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젊은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가서 으쌰으쌰 하는 거하고 노래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서 하는데 노래라는 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평화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한 게 많잖아요. 네, 미국의 그쵸. 우드스탁이니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유평화를 많이 앞당겼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추구하고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김민기성, 김민기의 작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제 좀 달랐다면은 나는 좀 먼저 알려야 되겠다 하고 나갔던 노래들이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단점이 좀 이미지가 희석되는 거죠. 실은 저는 이제 그쪽이었어요. 네, 그쪽이 요즘 말하면 이제 진보라고 그럴까? 네네네. 저는 뭐 진보도 혁신, 개혁 네, 이런, 뭐 이런 부분에. 정의감 이런 네. 마인드가 강하셨네요. 네, 그때는 워낙이 어려운 시대였고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던 시대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네. 노래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히트곡. 네. 근데 우리 그 박권 씨는 우리 그 회장님의 히트곡 네.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뭡니까? 전 장미죠, 당연히. 꽁꽁꽁 아니고 꽁꽁꽁은 제 조카가 좋아해요. 겨울바람? 예. 네.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도 장미인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옛사랑도 좋아해요. 이 꽁꽁꽁 겨울바람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래는 오늘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회장님 노래인지 모르고 동요인 줄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뭐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근데 노래가 너무 많아서 약간 그 갈등이 약간 될 것 같긴 하지만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두 곡만 꼽으라고 그건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 해야죠.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아니 해야죠 그래도. 네. 자 어떤 대답이 나올지 우리 또 기대를 가지고. 네. 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전 등불을 좀 뽑고요. 등불. 네. 불을 네. 밝히셨기 때문에. 이제 비 오는 저녁 홀로 일어나 뭐 이제 저 험한 세상 뭐 등불이 되리 가사 그런 너무 좋다. 가사 가사가 너무 있어요. 좋아. 네. 가사가 좋아요. 네. 그리고요. 그때 당시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가 4월과 5월이 계속 영원히 둘이서 이렇게 노래를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요새 소위 말하는 자선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러고 살면 굉장히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네. 네, 한 곡을 또 뽑는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많은 후배들이 리메이크 해주고 그런 장미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이 장미도 화하고 관련이 있나요? 우리 이제 네. 지난 시간 들었잖아요. 네. 화가 그 화라는 거. 그래서 저기 장미도 네. 그녀신가요? 그분이신가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른 여자인가? 농담이고요. 네네네. 네, 그 장미 부분은 가사는 제가 안 쓴 거거든요. 네네. 김미선 작사인데 네. 그분한테 이제 이러이러한 가사면 좋겠다. 네, 그래서 장미가 이렇게 가시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접근이 하기 힘든 것도 있고 굉장히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위 어떤 연인을 사귀고 싶을 때 연인이 되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 노래면 좋겠다 했는데 그건 이렇게 같이 부르기가 좋고 맞아요. 네, 어떤 행사용으로도 좋고 그리고 가사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럼요. 모두가 좋아하는 노래죠.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네. 좋아한다고 봐야죠. 네, 자, 시간이 훌쩍 이렇게 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너무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끝으로 네. 뭐 이제 노래보다는 이런 네. 어떤 음악 잘할 수 있는 후배들이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제 더 매진하고 계신데 그래도 네. 노래를 부르셨던 분이니까 언젠가 또 좋은 무대가 있으면 또 부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럴 수 있으면 좋죠. 네, 네. 그래서 그럴 수 좀 있죠. 잠깐 불러주세요 이런 자리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우리 백순진 회장님의 목표, 네. 가까운 시기에 어떤 목표 같은 거 있으면 끝으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계획도. 네, 네. 네. 저는 지금 시사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사연을 번창시켜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돼 가니까 그분들을 위한 이제 좋은 그런 놀이터, 좋은 놀잇감, 네, 시가 뭐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네. 접하기가. 네, 아까처럼 시를 쓰고 네, 또 낭독하고 그런 부분에 여자분들 특히 좋아하시는데 여자 없는 세상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남자가 없어도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좀 정진하고 네, 아까 말씀 다시 드린 말씀인데 실버들을 위한데 뭐 저 자신이 나이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런데 좀 많이 헌신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너무 이제 일단 든든합니다. 4월과 5월에 이제 그 백순진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음악인들의 미래가 아주 밝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든든하고 맞아요. 훈훈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